87일입니까? 오늘 바꾼 거죠? 날짜? 많이 남았네. 우리 한 30일쯤 남아야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러죠? 너무 모르면 막연해. 발등에 불 떨어져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전혀 안 는 사람들은 30일 나오면 병납니다. 불안해서. 그러면 아예 시험 포기하면 마음 편하고 시험 보겠다는 생각하지만 병나. 그래서 공부 좀 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공부해볼 좀 뭔가 집중해서 한 30일은 열심히 해보겠다. 또 사람이 뭐 잠도 덜 자고 열심히 하려면 그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87 어떻게 버티란 말이야. 그렇게 우린 당일치기나 일주일 정도 시험 남기고 막 몰아서는 그런 힘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좀 슬렁슬렁 이렇게 하다가 얼마 안 남기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대학생들 대부분 다 그러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실컷 놀다가 이제 막판에 뭐 자리고 노트 복사해가지고 일주일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보고 아니면 레포트 대체한다면 얼마나 좋아. 그냥 딱 여름 휴가니까 더우니까 공부하지 말고 레포트 만나고 다 놀러 가세요. 막 굉장히 기분 좋죠. 우리 같으면 다 그렇게 시험 중간 기말고사는 그렇게 대체. 자, 이제 11번부터 106페이지에 그리고 이제 갈수록들 2차들을 막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걸 해마다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를 보면 1차 점수도 잘 안 나온다. 그래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1차만 하면 점수가 잘 올라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안감이 줄어드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1차만 민법 개론만 일주일 내내 공부하면 여러분이 김치 하나만 가지고 매번 밥 먹으라 하면 질리지? 똑같은 거야. 반찬도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볼 때 그 머리가 돌아가는 것이고 또 공부라는 것은 상호 유기적이야. 그래서 민법 공부를 하면 이렇게 중개법에도 도움되고 등계도 도움되고 서로 연결되는 것이 있어가지고 상호 이렇게 서로 보완 효과, 보완제 같은 작용한단 말이야. 근데 딱딱 단절시켜놓고 1차만 올해 내년에 2차 이렇게 하면 1차도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감이 1차만 하면 불안감이 싹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아. 그럼 1차만 하세요. 이러면 되는데 그러지도 않을 거. 그래서 제가 2차는 지금까지 공부해 온 사람이라면 마지막까지 강의나 제대로 이해하고 따라올 정도만 되면 그냥 넘어간다고 했잖아. 부동산 공법 몇 점 맞으면 된다고? 반만 맞으면 돼. 40문제 중 몇 문제? 20문제. 몇 점이야? 50점 맞잖아. 근데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공법에서 50점 맞으면 이건 합격할 수 있는 표준이야, 표준. 합격생들 평균 점수 55점이야. 공법에서. 공법을 70점 맞았다? 그건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 보통 사람은 그 사람은 부동산 공법에 뭔가 자기가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런 국토개혁 및 이용하는 법률, 토지 개발 뭐 이런 거 항상 그런 쪽으로 신경 쓰고 있어서 재밌어서 한 사람이야. 일반인 같으면 처음 듣는 용어들 어렵잖아요. 얼마나 또 과목이 많아 거기 안에 법률들이 많아서 고득점이 어려워. 근데 중개법 제일 만만해 보이지. 이거 제일 만만해. 그래서 중개법은 합격생들 기본적으로 합격생 70점 맞아야 합격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면 70점 나면 이거 덜어주면 돼. 근데 이제 공심이 세법이 문제예요. 공심이 세법. 얘기했잖아. 자, 세법 몇 문제? 18문제야. 이거 어렵다고 하면 반만 맞아. 9개만. 한 문제 맞고 틀리고 이렇게 반만. 그다음에 공시 여기서 이제 지적은 쉽다 했지. 여기서 요게 이제 지적이 12문제 나와요. 이 중에 10개만 맞아줘. 10개도 거의 다 맞아요. 여러분. 제가 강의한 내용만 들으면 그대로 다 맞아요. 12개도 맞는데 2개 틀려주는 거야. 출제위원을 위해서. 자존심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 등기가 여러분 머리 자꾸 등기 어렵다고 하니까 등기도 12문제인데 12문제 중에서 반만 맞아요. 6개. 하나 맞고 하나 틀리고 그냥 이렇게 널널하잖아요. 하나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몇 문제 돼요 이게? 에? 몇 문제 나와요? 에? 25문제 나와. 여기 16문제지? 잘못 16문제? 그럼 8문제 맞아. 세법 16문제예요? 잘못 얘기했어. 그러면 여기 몇 개죠? 24문제 나오잖아. 24문제 맞으면 몇 점 이게? 60점이잖아. 딱 점. 이렇게 된 게 이게 이렇게 합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사람이야. 2차 10문제 남았어. 굉장히 억울합니다. 공부했지만. 딱 턱걸이 합격하는 게 제일 좋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2차에서 점수가 많이 나와 수석했다 해서 자격증을 2개 주지도 않고 그냥 고득점 한 사람은 중개사 영업할 때 특별 혜택을 줘서 수수료를 중개 보수를 더 받게 해주지도 않고
아무 혜택이 없어. 그럼 굳이 너무 많이 맞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불안해서 하다 보니까 더 나온 것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가장 이게 맞기 어려운 턱걸이입니다. 이게 제일 여러분이 희망하는 사항이야. 우리는 가장 효율적으로 합격했잖아.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딱 맞게. 그렇게만 해서 자격증 딱 따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듣고 그냥 공법 흐름만 파악하고 이런 거 대략 이거는 맞은 것 같다. 이건 틀린 것 같다. 요 정도의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절반은 나오더라는 거. 절반. 그럼 여기서 여러분 50점 맞았다 해서 50점 실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50점 맞으려면 그 실력은 얼마냐? 25점 실력이야. 25점 실력에다 찍어서 맞으면 50점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 온전한 절반의 실력 가지라는 것도 아니야. 4분의 1 실력만 있으면 50점은 맞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뭔가 귀담아 들어야 용어나 이런 거 느낌이 오지. 그래서 갈수록 문제 풀다면 감각이 예리해지는 거야. 시험에 다가오면 감으로 가는 감으로. 그중에 그렇다고 전혀 모르지는 않죠. 4분의 1 제 실력은 있다는 거야. 그 정도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합격생들 공인중개사들이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합격한 게 아니에요. 합격하고 나면 힘이 들어가지만 합격 전에는 다 여러분처럼 불안해가지고 이거를 나눠서 해야 돼, 포기해야 돼, 잠도 못 자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합격 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엄청난 또 이 기운이 들어가가지고 자기한테 또 열심히 한 것 같잖아. 그래서 사실 공인중개사들은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또 경쟁 세상이야. 또 다 중개사 영업하잖아요. 오로지 힘을 쓸 수 있는 것은 후배들, 여러분 내년 합격하고 여기 와가지고 후배들한테 작년에 제가 이렇게 공부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점수 안 나온다. 뭐 안 나오는 게 다 지금 잘 나오는 사람들은 한 번 해가지고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몇 년 한 사람들이 그나마 모의고사 보면 지금 한 60점대 왔다 갔다 해요. 지금. 근데 대부분 사람은 40점대가 제일 많을 것이고 30점 뭐 이런 사람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점수 안 나와.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내 점수가 좀 부족하다 해서 이거를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할 시간에 공부를 더해. 알았어요? 고민할 시간에 공부나 해. 그거밖에 없습니다. 불안하면 자꾸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불안하.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지금까지 했는데 포기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다 하자니 힘들고 1차만 하면 될까? 했더니 아까 했지? 그렇다고 해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시간 너무나 시간이 많이 남았어. 30일 정도 남아야 제가 딱 끌고 나가기 적당한데 87일 긴장을 87일까지 어떻게 긴장하고 지내. 우리는 그냥 적당하게 지내야 돼. 마라톤 뛸 때 보셨지? 마라톤 뛰는 사람이 막 출발부터 100m 달리기 선수처럼 볼트처럼 확 달려나가지 않죠? 일정한 포즈를 맞춰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다가 막판에 딱 스포트 하는 거예요. 공부도 똑같아요.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슬렁슬렁 더울 때 건강 유지하면서 그냥 최소한 내용이 뭐다 이거 알면서 꾸준히 하셔야 돼. 그래야 조금 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판에 딱 몰아붙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공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 안 나온다고 실망하지도 마시고 덥다고 짜증내지도 마시고 이렇게 시원한 강의실에서 강의나 들으면서 차분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11번이죠. 자, 다음 중 이건 아까 내용 설명한 내용에 다 연결된 겁니다. 옳은 걸 찾으라 해서 등기 완료 후 소위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후 이 얘기는 뭐야? 후발적 사유로 주소만 바뀌었어. 일부가 불일치하네. 그러니까 뭐 한다? 등기 명인 표시 무슨 등기? 변경 등기지. 후발적 사유니까 경정이 아니라 뭐라고? 변경. 경정이라는 말 쓰려면 착오나 유로. 착오로 잘못 썼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돼.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착오란 처음부터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완료 후란 말은 후발적 사유로 일부 불일치니까 변경 등기라는 표를 썼어야 되는데 경정 등기라고 했죠. 그다음 건물이 전부 멸실되고 종전 건물과 동일한 건물 신축했습니다. 그럼 무슨 등기한다? 전부 멸실했으면 멸실 등기를 해야 되고 새로 신축했으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멸실 회복 등기는 전혀 관련이 없는 표현입니다. 그다음 부적법하게 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말소 등기를 말소해야 된다. 말소 등기는 뭐 할 수 없다? 다시 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무슨 등기한다? 말소 회복 등기로 하는 거. 부적법 말소했을 땐 말소 회복 등기. 말소 등기는 할 수 없다. 말소 등기를 다시 말소한다. 죽은 놈을 다시 죽일 수가 없어. 이런 얘기야. 기억이 나.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 시험장에 가면 다 공시원생의 헌 소리가 생각나. 머릿속에서 귓가에 울리면서 답이 보여야 돼.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런 거 조심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그다음 등기관의 과실로 소유자의 주소를 잘못 기록한 경우 등기면 표시 무슨 등기? 경정이지. 등기관이 차고 과실로 있으니까 경정 아니면 직권 경정으로 가야 돼 이런 거. 그 중에서도 그다음에 부동산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무슨 등기한다? 부동산 일부 멸실 변경 등기죠. 부동산 전부 멸실만이 무슨 등기라고 했어? 멸실 등기. 멸실 등기가 되려면 부동산이 전부 멸실. 그다음 12번 문제 보세요. 등기 제도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자, 부동산 채권이 임차권이나 환매권 등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즉 설정 계약이나 특약하면 곧바로 성립은 돼요. 즉 계약이 성립하고 효력이 생겼어. 그러나 이를 등기하면 어떤 효력이 더 추가된다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긴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나 환매권 등기는 등기가 어떤 기능을 한다 했지. 기능 등기는 세 가지가 있다 했죠. 제일 첫째가 뭐야? 효력 발생 요건. 즉 효력이 발생한다. 이건 법률 행위나 물권 변동에서. 두 번째가 처분 요건. 이건 언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서 등기는 처분 요건시 등기. 그다음 세 번째가 대항 요건시 등기가 바로 이거 뭐예요? 이게 대항 요건시 등기가 지금 임차권이나 환매권 같은 등기에서 등기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얘기. 그다음 2번 연대적 편성주는 당사자의 등기 신청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순차적 등기를 편성하는 방법으로 레코딩 시스템 여기 이것이 해당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제도를 취하고 있다고? 물적 편성주의. 자, 물적 편성주의는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부 하나씩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부동산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만든다. 그다음 3번 등기관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자 국가는 나중에 뭐 한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했지. 그다음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므로 현행 등기법은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를 권리 등기관 독립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아까 독립적으로 인정한 게 있다고 했지. 어떤 거? 규약상 공용부여 있죠. 아파트 관리시나 노인정 같은 규약상 공용부분은 뭐만 있다고? 표제부만 있어. 갑구나 얼굴 두지 않아. 갑구나 얼굴 자체가 없어. 표제만.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사시등기를 독립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 각종 권리 설정 등기 이거 보존 이전 설정 요거 보존 이전 설정 요 세 가지 뭐라고 한다고 이걸 기입 등기라. 기입 등기 새로운 내용을 처음에 쓴 기입 등기. 5번이 틀린 것은 4번이고 나머지 다 맞는 겁니다. 13번 문제 옳은 걸 찾으라겠어요. 판례에 따르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된다고 한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등기 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13번 문제부터는 쭉 보겠습니다. 등기 사항 문제하고 등기 효력 문제. 자, 먼저 등기 사항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죠. 등기 사항은 자, 29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일 때 등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등기상이 아니라면 등기를 각하합니다. 각하할 때 이유를 대야 된다 했지. 29조 각하사유중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등기 안 해줍니다. 그러면 등기상 기본 개념에서는 실체법상 등기상의 범위가 요거만 하다면 이걸 포함해서 절차법상 등기상 더 크다 했지 이렇게.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실체법상 등기사항 크다. 그래서 모든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이건 절차법상 등기사항에 다 포함이 된다. 이 얘기는 실체법상 등기사항 모두 절차법상 등기사항이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설명해 주었고 그 다음 등기사항을 내용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등기사항 중에 등기할 물건이 있고 등기할 권리가 있고 등기할 권리 변동이 있더라.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등기할 물건은 부동산이 해당되는 건데 등기할 수 있는 것은 토지와 건물뿐이다. 등기법상 등기할 물건 토지와 건물뿐이다. 토지는 지적에서 이미 일필지 단위로 등록을 했었고 이게 사건의 목적이 돼야 된다. 사건의 목적이 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유수면의 토지는 등기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 토지 중에 특히 뭐 하천부지 조심하라 했죠. 하천부지는 등기할 수 있다. 다만 용익권 등기에 대한 제한이 있어. 용익권 등기 못하고 나머지는 다 됩니다. 그래서 용익권 등기라는 게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그 다음에 건물은 일동 단위로 건물 개수를 정했는데 이때 사회통념상 판례가 건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은 네 가지 꼴을 갖추라고 했어요. 외기분단성, 즉 지붕과 벽, 기둥이 있어야 되고 토지 정착성, 땅에 붙어 있어야 되고 반영구성, 시간적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용도성,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야만 등기할 수 있다. 건물 중에서 자 벽이 없으면 건물이 안 되지만 주의할 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 주유소 캐노피, 이건 벽이 없으니까 등기할 수 없죠. 그런데 어떤 거 개방형 축사는 예외적으로 벽이 없는 등기할 수 있는 특별 여기 특례법을 정해서 따로 하게 만들어졌다. 요 개방 축사 문제 조심. 요 캐노피는 벽이 없어 못합니다. 주유소에 있는 캐노피. 그다음에 이 축사는 예외가 허용된다.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하시고 각종의 등기할 수 있는 건물들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권리는 총 몇 가지가 있다 해서 이거 8가지. 어떤 거? 소유권이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이렇게 8가지 권리가 있는데 이 소유권 관련된 신탁등기라든가 환매 특약 등기는 전부 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근저당은 여기에 다 포함된 것이고 자 이렇게 8가지 권리가 있어요. 이 권리 자 여기서 등기할 수 없는 거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라든가 유치권이나 동산질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나 주의토지 통행권이나 이런 것들은 다 등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권리 변동 모습은 몇 가지가 있다고 해서 6가지. 어떤 거? 설정이라든가 보존, 그 다음에 이전, 변경, 그 다음에 처분 제한, 소멸 이렇게 6가지 권리 변동 모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 이게 다 연결된다고 했어요. 건물을 신축했다. 그럼 건물 소유권을 최초 출금하니까 보존 등기한다. 건물 팔아먹었어.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해. 팔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했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설정해 좀. 돈을 갚았어. 저당권을 말소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종 등기가 원인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러한 등기할 수 있는 물건과 권리 변동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가 문제되냐면 여기서 권리와 부동산 중에서 일부 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 나온다고 했지. 일부. 전부는 당연히 되는데 일부가 어떠냐. 즉 토지나 건물 전부를 이전하겠다. 전부를 저당권 설정했다.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일부 건물 부동산의 일부냐 권리 일부냐. 이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지. 요걸 잘 이해해야 돼. 이거 응용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자 일부는 자 이게 부동산이 이건 원리만 알면 된다 했지. 부동산의 일부냐 권리 일부냐. 자 권리 일부를 뭐라고 했어. 이거를 권리 일부를 지분. 그럼 이 중에서 부동산 일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부동산 일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자 토지 건물 일부 보여 안 보여? 보여야 정상이지. 안 보이는 사람 우리 뭐라고 한다? 장님. 이 건물에 여기 반쪽 보이냐? 보여야 정상이. 안 보이는 사람은 장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일부는 눈에 보이니까 가시적이야. 가시적이랑 눈에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용익물권, 즉 지상지역 전세권이나 임차권 같은 것은 부동산 특정 일부에 보이니까 사용수익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권리일부 지분, 건물 2분의 1 지분 보이냐 했더니 어떤 분이 방 2개 중 방 한 칸이 지분입니까? 방 한 칸이 뭐야? 부동산 일부지. 그래서 이건 보이지 않아야 정상인데 부동산 일부를 본다는 여기 권리 일부 지분을 본다는 사람이 나와. 이런 사람 뭐라고 표현했다고 했지? 제가 특수능력자. 일반인이 못 보는 혼자 본다는 거야. 그 사람은 공부하면 안 됩니다. 다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남들이 못 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면 부동산 일부냐 권리 일부냐.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냐. 보이니까 용익물권과 임차권, 안 보이면 설정할 수 없어. 이런 얘기. 그러면 만약 소유권이나 저당권 같은 권리는 자 부동산 특정 일부를 이전해서 방 한 칸만 이전해줘라. 일물일권 주서 안 된단 말이야. 은행에 돈을 빌리고 우리 집 베란다만 저당권 설정해줘라. 할 수가 없어. 권리부 지분은 자유롭게 이전하거나 담보 설정이 된다는 거야. 요걸 기본적으로 하면서 여기 안 되는 것을 신청하면 어디로 간다? 안 되는 걸 신청하면 전부 다 안 해주겠지. 각하할 때는 왜 각하한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니까. 즉 등기법 29조 제2호에 따라서 각하시킵니다. 요거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 문제, 권리 일부 문제 이것만 알면 이게 어디로 간다고 해서 여기서 바로 지적에서 배웠던 합병 제한 문제.
등기가 오면 또 뭐가 나와? 하필 제한 문제. 이런 문제 나와. 부동산 특정 일부는 용익물권과 임차권이 되니까 하필할 수 있지만 저당권 같은 건 안 되니까 하필할 수 없다는 얘기야. 이런 문제가 연결돼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일부 문제, 요 문제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 문제냐면 등기와 물권 변동과의 관계를 물어봤을 때, 등기와 물권 변동의 관계는 자, 두 가지예요. 즉 등기를 하여야 물권 변동이 생기느냐, 등기 없이 생기느냐. 이 문제는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냐,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냐, 요 차이다를 얘기해요. 그러면 법률 규정 민법 186조에 따른 물권 변동이냐, 민법 187조에 따른 물권 변동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87조 나오면 여기 예실 등반이 나와. 어떤 거? 상속이나 공용징수인 수용이나 형성 판결만 말한다. 판결이나 경매, 예시를 든 요런 말이 나오면 등기법 문제에서는 등기 없이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등기 없이. 등기를 하야 그럼 틀려. 등기 없이. 근데 여기 기타 법률 규정도 많다는 거야. 요거 예시를 든 거 말고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문에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논점이 여기기 때문에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등기 없이냐, 등기해야 되냐,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기타 법률 규정 중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 뭐냐면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해제라는 물권의 복귀, 무효나 취소, 계약 해제로 인한 물권의 복귀는 판례가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 등기 없이.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혼동 같은 거, 민법 197조 혼동에 따른 물권 변동 등기 없이. 이에 비해서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지만 예외가 등기하여야 하는 것이 유일하게 뭐가 있다고? 점유취득시. 이건 민법식 다 배운 거죠. 자, 점유취득시효, 이것은 민법 245조 1항에 가면 자, 취득시 요건을 갖추면 요 자체 조문에서 등기를 하여야 그 효율이 생긴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요것만 예외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등기 없을 때 그 시점이 문제된다고 했지. 등기하면 효력 발생 시점 명확합니다. 언제니까? 마치면 접수한 때니까. 등기 나와 있지. 근데 이건 등기 안 나와 있어. 그럼 언제냐? 상속은 사망 시. 그런데 요 상속과 같이 보는 게 뭐라고 했지? 두 가지. 어떤 거? 포괄 유증과 회사 합병은 주의해라. 포괄 유증은 등기 없이지만 특정 유증은 요루가 등기하여야. 알았어요? 유증 중에서 포괄 유증은 등기 없이, 특정 유증은 등기했을 때 물권 변동, 회사 합병도 합병 등기 시, 상업 등기로서 합병 등기하면 등기 없이 물권 변동. 수용은 언제라고 했어? 수용 개시일에. 판결은 판결 확정 시에. 경매는 대금 완납 시. 요 물권 변동 시점을 같이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요 정도. 자, 여기까지만 하고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어디요? 14번이죠, 14번. 108페이지 봅니다, 14번. 13번이에요? 미안합니다. 13번. 등기와 관련 다음 설명 옳은 거. 판례에 따르면 계약을 해제 똥냄 치고 무효 취소 해제. 여기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물권의 복귀는 어디로 간다? 무효 취소 해제. 등기 없이 이렇게 결론. 등기 없이. 그래서 등기 없이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매도인이 당연히 복귀한다. 그다음 그러니까 맞는 얘기고, 공유물을 제한하는 분할을 제한하는 약정은 특약사항이지. 특약사항은 어떻게 돼? 등기를 해야 대항력이 생겨. 특약사항은 등기해야 대항력이 생긴다. 상속이나 포괄 유증은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죠. 판례에 따르면 이행 판결의 경우 판결 확정으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형성 판결만 그래. 형성 판결만. 이행 판결은 어떻게 돼? 등기를 하여야 물권 변동. 다만 뭐 등기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행 판결은 등기를 단독 신청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민법 187조. 자, 첫째, 판결 등기법상 몇 번 나온다 했지? 3번 나온다.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야? 지금 187조 판결. 이건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긴 거.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거. 이건 무슨 판결? 형성 판결만 얘기한다. 형성 판결만. 그럼 두 번째, 등기법에서 등기를 어떻게 하는 거? 단독 신청하는 판결. 이건 뭐라 했지? 이건 이행 판결이 원칙이다. 이행 판결. 이행 판결인데 물권 변동 등기해야 되는 거야. 절차상 등기를 공동 신청에 대한 예외로서 단독 신청한다는 것 뿐이고, 세 번째가 뭐가 나는 거야?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판결.
자,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증명한 자는 보존등기 할 수 있는데 이때 판결은 종류를 묻지 않는다 했지. 이행 판결이든 확인 판결이든 형성 판결이든 종류를 묻지 않는다 했어요. 지금 여기서 물권 변동이 생기는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만. 그래서 4번처럼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기고 다만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는 것 뿐이다. 그 다음 5번처럼 수용 등기 없이입니다. 등기 없이. 이해되죠? 네, 그래서 판결 정리하면 돼요. 여러 번 나왔던 거니까. 다음 14번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인데 이건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15번 문제부터 봅니다. 자,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여러 동의 건물이 한 개의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경우, 즉 건축물 대장이 하나라면 보존 등기도 한 개로 하는 거예요. 한 개의 건물로 하나의 부동산 취급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인 물리적 현황은 대장이 기준이기 때문에 대장이 두 개로 만들었다? 그럼 따로따로 보존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개의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경우 한 개의 건물로 보존 등기라고 여러 동의 건축물에 상하는 여러 개의 건축물 대장이 작성됐다면 그 수만큼 보존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토지 특정 일부에 대한 이전 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분필 등기를 거친 후에 해야 된다. 왜 그렇다? 부동산 일부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를 뭐로 만들어야 돼? 일부를 뭐로 만든다? 전부로 만들어야 돼. 전부로 만들려면 지적상 토지 분할, 그 다음에 등기상 분필 등기, 분할 및 분필 등기를 해놓아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전 등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거? 용익물권과 임차권 일부에 되니까 분할할 필요가 없지. 부동산 일부, 토지 일부에 용익권과 임차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에 있어서 특정 유증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아까 여기서 물권 변동이 생기는 유증은 뭐라고 이거? 포괄 유증만. 특정 유증 어디로 간다고? 여기 등기하여. 특정 유증 등기하여 물권 변동. 포괄 유증만 등기 없이 물권 변동. 상속이나 포괄 유증이나 해사평 이건 등기 없이 이렇게 연결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등기 권리자는 어디 4번 이쪽이죠.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수탁자며 등기해서 안 된다. 이건 명의 실명법이 이미 시행된 지가 꽤 됐으니까 당연히 타인 명으로 하면 전부 다 범법 위반 행위가 돼버려요. 합유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의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합유 등기, 합유가 뭐라 했지? 합유 민법상 조합. 이 합유는 민법상 조합의 재산 소유 형태인데 민법상 조합은 자기 이름으로 등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가 풀어온다는 거야? 조합원 이름으로. 조합원은 자연인이잖아. 조합원 명의로 등기해야 돼. 합유 등기를 한다. 합유 등기한다. 합유 등기한 특징이 합유 지분을 기재하지 않아. 합유 지분을. 합유 지분을 안 쓰기 때문에 합유자가 사망하거나 탈퇴, 추가, 교체 등의 변동 사유가 생기면 전부 다 지분 이전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뭘 한다는 거야? 등기명 표시 변경 등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합유자가 사망했다면 뭐로 가냐? 상속 등기가 없어. 전부 다 뭐 한다? 합유 명인, 합유 등기 명인, 합유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자, 전부 다 표시 변경을 하는 이유가 뭐냐? 표시 변경 등기로 가는 이유가 지분을 등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았어요? 합유 지분 뭐지 않는다고? 등기할 수가 없어. 등기 나오질 않아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 연결된 표현들이니까. 그래서 15번 틀린 거 3번이 틀렸고 16번 보세요. 다음 중 독립하여 등기할 수 있는 물건, 즉 토지나 건물 찾으라는 건데 기억처럼 자 집합 건물의 공용부 중 구조적이며 물리적 공용부 이건 등기사항이 아니지. 여기서 구분 건물에 가면 요 집합 건물, 구분 건물 같은 말입니다. 등기법상 여기는 전유 부분은 당연히 등기할 수 있고 공용 부분이 문제돼요. 공용 부분. 요 공용 부분 중에서 어디 규약상 공용 부분 등기할 수 있지만 구주상 공용 부분 등기능이 없다 했지. 여기서 구주상 공용 부분이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실 계단 같은 거예요. 규약상 공용 부분이 어디라고? 관리사무소, 관리시나 노인정 같은 걸 말합니다. 이런 규약상 공용 부분만 등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 니은에 독립된 건물로서 요건을 갖춘 집합 건물의 공용부분,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 이건 규약상 공용부분이므로 당연히 등기 능력이 있고 건축물 대장에 철골조 건축물로 등재된 주유소 캐노피는 벽이 없어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안 된다 했죠.
그다음 철 구조물에 비닐 덮어 씌워 제작된 비닐하우스는 지분 집인데 비닐로 만들어서 바람 불면 다 찢어지고 이렇게 오늘날 같이 40도에 육박한 더위가 있으면 다 녹아내려요. 그럼 이게 뭐냐? 벽이 바람 불면 바람 들어오고 이걸 집이라고 할 수 없지. 즉 이런 비닐하우스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반영구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지붕이 없어 미음번 지붕이 없이 철제 파이프로 연결된 양어장 지붕이 없다 했으니까 건물 되려면 지붕과 벽 기둥이 있어야 된다 했지. 등기할 수 없고 건축물 대장의 구조가 컨테이너이고 지붕 또한 컨테이너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은 지붕과 벽 다 있지만 즉 비 오면 위에 컨테이너가 막아주고 바람 불면 벽이 막아주지만 이동성이 있어. 토지에 정착이 안 돼서 오늘 대전에 가지고 왔다 내일 부산을 끌고 내려가보면 대전 등기소 꽝입니다. 부산 등기소 또 가져가야 되니까. 이렇게 토지에 정착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 벽면과 지붕을 갖춘 유류저장 탱크는 등기할 수 있는 건물로 등기했습니다. 유류저장 탱크. 이것과 주요 급유 탱크는 다른 거예요. 급유 탱크. 급유 탱크는 주유소 밑바닥 땅속에 매몰된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등기 능력 없어 따로. 유류저장 탱크만 말하는 거예요. 이건 각 항구 같은 데 가보면 외국에서 원유를 수입해다가 저장한 시설들이 있어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벽이 없으면 기름 다 옆으로 다 터져 나오겠지? 지붕이 없으면 비 오면 빗물 들어가면 다 흘러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붕과 벽이 다 있는 거예요. 땅에 정확하게 정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 요건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응번 규약상 공용부분 아까 얘기했죠? 아파트 관리실 같은 거 당연히 등기 능력 있고 그 다음에 공작물 관리대장의 용도는 유의시설로 구조는 기둥과 지붕이는 철골 구조물로 기록된 공작물은 이건 건물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니은과 시옷과 이응 요 세 가지만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 건물이 되고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 된다는 거죠. 17번 문제 보세요. 부동산 일부나 권리부 요거 부동산 일부냐 권리부 요거 등기할 수 있는 사항끼리 쫙 지어진 거. 토지 일부에는 가등기. 자 여기서 하나 더 나가는 게 뭐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전을 할 수 있어야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 이전 가등기도 되는 거예요. 전담권 설정할 수 있어야 경매 기입 등기라든가 이런 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가압류나 가처분도 부동산 이전성을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것은 전부 다 뭘 전제로 하냐? 이전성. 이전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거. 이전할 수 있다는 거. 알았어요? 따라서 토지 일부에 대한 가등기는 토지 일부를 이전할 수 있어야 가등기가 되는데 부동산 일부를 이전할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전할 수 없으니까 가등기도 못하는 거예요. 토지 지분은 뭐예요? 지분은 눈에 안 보이지? 용익권 설정 못한다는 거예요. 둘 다 안 되는 겁니다. 전세권이잖아 이건. 그 다음 2번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안 되는 거죠. 토지 지분에 대한 지상권 안 되는 거죠.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 되지. 이거 건물 일부가 뭐야? 부동산 일부니까 전세권 되고. 그 다음에 토지 지분에 대한 가압류. 토지 지분 용익권 설정 안 되지만 이전할 수 있으니까 가압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은 다 맞는 거예요. 4번 건물 일부에 대한 가처분 안 되죠. 건물 일부에 대한 임차권 이건 되죠. 5번 건물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안 되고 건물 지분 가압류 이건 되고. 그래서 둘 다 가능한 3번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일부 문제는 여러분들 생각을 잠깐 해본 이거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암기하겠습니까? 이 내용을. 그다음 18번 보세요. 등기할 사항인 물권 변동을 바르게 설명하지 못한 것. 첫째, 설정이라 함은 부동산의 새로운 물권을 창설하는 것으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해서만 사용한다. 즉 소유권 설정하면 안 써. 여기에 대응 등은 보존 등기인데 보존은 이미 취득한 소유권을 공시하기 위한 등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번 맞는 얘기고 소유권 설정에 대응해서 보존 등기할 수 있는 유일한 물권이며 이때 비로소 소유권이 창설되는 게 아니라 있지. 이미 취득한 소유권을 공시하는 거예요. 보존 등기했을 때 소유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원시 취득한 소유권을 공시하기 위한 등기가 무슨 등기다? 보존 등기. 이전이란 귀속 주체의 변경으로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이전에 있어서 등기는 처분 요건으로서 기능한다. 즉 민법 187조의 등기는 처분 요건으로서 역할한다 했어요. 원인행위가 시효된 경우에 이미 이행된 등기에 대한 원상회복 방법은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 어느 것이나 무방하다. 판례는 원인을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말을 써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말소 대신에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례가 인정해 준 겁니다.
그다음 처분 제한 등기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거 없이 제한하면 안 돼. 평생 처분하지 않겠다. 아무 근거 없이 그런 등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8번에 바르지 못한 건 2번입니다. 보존 등기 했을 때 창설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19번 문제 보세요. 등기가 가능한 건 보존 등기, 가등기. 가등기는 보존 가등기 자체가 없어. 여기서 가등기는 청구를 보존하는 거기 때문에 설정이나 이전, 변경, 소멸에 대한 건 있지만 보존 가등기나 처분 가등기 자체가 없어. 이건 이미 원시 주택했기 때문에 가등기가 실익이 없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공유 지분에 대한 전세 여기서 나오지. 그대로 지분 안 보이지? 전세 설정할 수 없지. 그대로. 그 다음 건물 소유 목적 농지에 대한 지상 농지 토지잖아. 이거 부동 농지에 대한 지상권은 아무 하자가 없죠. 다만 농지 전세권에 대한 2번 전세권은 민법상 금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4번처럼 2번과 4번을 봤을 때 지분에 대한 전세권 안 되지만 3번 4번 비교하면 농지의 경우에 지상권은 제한이 없지만 전세권은 민법상 제한이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5번처럼 유치권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아니죠. 그 다음 20번도 역시 마찬가지 등기사항 문제입니다. 자 1번 농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못한다고 했죠. 그 다음 2번 자 건물에 대해서 지분에 대한 보존 등기. 자 아까 나왔죠. 지웠나 또 지분만 안 된다 했지 이거. 자 지분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없느냐. 전원명의 둘 중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전원명의로, 상속 등기도 어떻게 한다? 전원명의로. 그 다음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는 어떻게 한다? 지분만. 요거 계속 나오는 겁니다. 지분만 보존 등기 못하고 3번처럼 지분만 상속 등기 못하고 4번처럼 가압류 등기는 자 가압류 결정에서 가압류 채권자 갑이 을소유 토지에 대한 가압류. 토지 가압류 할 수 있지만 핵심 뭐다? 신청 때문에 틀렸다 했지? 가압류는 절차의 개시 중 뭐라고 했어요? 촉탁 등기다. 절차의 개시. 요 등기 이루어진 계획인 총 몇 가지 있다? 4가지. 이렇게 신청에 의한 거냐, 관공서 촉탁에 의한 거냐, 등기만 직권한 거냐, 법원의 명령에 의한 거냐, 이 4가지 있다 했죠. 가압류 등기 반드시 뭐라고 한다고? 촉탁. 법원 촉탁으로 해야 돼. 그래서 가압류 등기를 신청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촉탁해야 돼. 촉탁. 그 다음에 5번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건 뭐라고 했지? 단독 신청. 아까 했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단독 신청. 그래서 5번처럼 신청했다 생각 맞는 얘기야. 그래서 20번 5번만 맞고. 그 다음 21번 보세요. 자 등기관 설명 틀린 거. 사건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면 공용제한을 받고 있더라 등기된 됩니다. 여기 대표적인 게 뭐다? 공용제한 중에 하천법상 하천부지나 도로법상 도로. 요 도로 같은 것은 사건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공용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자기 토지 소유권 행사를 위해서 타인의 통행을 방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용 제한을 받고 있어도 등기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자 일필 특정 일부분에 대해서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여기서 토지 부동산이기 때문에 일부의 용의권 설정 되기 때문에 분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할 땐 분할해야 되죠. 알았어요? 부동산 일부를 전부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은 부동산 일부에 안 되기 때문에 분할해 놔야 돼. 그러나 용의권 설정은 부동산 일부에 가능하니까 분할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 건물 지분에 대한 전세권 할 수 없다. 여기서 건물은 부동산이지 지분은 눈에 안 보니까 용의권 설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4번처럼 일동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 절차를 밟기 전에도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 즉 부동산 일부에 대한 용의권 설정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주의 토지 통행권은 등기할 수 없는 권리죠. 그 다음 22번 문제 보세요. 특례법에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부동산 등기 대상이 되는 것.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고 했어요? 아까 개방형 축사. 이거 개방형 축사. 이거 조심하겠죠? 소를 사육할 목적이고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돼. 200제곱미터.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이런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방형 축사는 일정 요건 하에서 물론 등기관은 표지에 뭐라고 쓴다고 해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라고 쓰고 특례법에 따른 등기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벽이 없지만 등기할 수 있는 건물 속에 집어넣었다는 것이 바로 개방형 축사입니다. 그 다음 23번 보세요. 등기할 수 없는 걸 찾아라. 지상권 목적을 근저당권. 자 지상권이나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등기할 수 있죠. 즉 소유권 목적은 주등기라고 했고 지상 전세권 목적은 부기등기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그 다음 2번
부동산 합유 지분에 대한 가압류. 아까 합유 지분은 등기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안 되니까 가압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등기가 돼야 가압류가 되는 거죠. 등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다음 부동산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당연히 지분은 이전할 수 있으니까 여기 지분은 이전할 수 있으니까 여기 처분금지 가처분 다 되는 거예요. 이전성을 전제로 한 거니까. 그다음에 등기된 임차권의 가압류. 자, 임차권 권리지 가압류 됩니다. 전부는 다 되는 거예요. 압류 가압류. 전세권의 가압류. 이거 당연히 되는 겁니다. 권리 전부는 다 이전할 수 있고 압류 가압류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 합의 지분 문제는 등기할 수 없다 했고요. 그다음 24번 문제 보세요. 자, 다음 중 등기능이 있는 것을 옳게 작정인 것. 자, 이건 여러분들 여기 권리 변동 중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있어요. 여기서 아까 얘기한 지분만 또 전원 명의로 이것도 되고 여기도 요 문제도 다 거기에 들어갔어요. 여기에. 자, 첫째, 가등기상 권리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강의 노트 다 모아놨어요. 이러면 어디에 8페이지 보면 다 모아졌을 거예요. 8페이지 자주 나오는 거. 자, 거기 보면 권리 변동 관련해서 상시 출무라는 내용들 써놨죠. 가등기도 하나의 권리이므로 자, A가 B에게 소유권 이전 가등기 해놨다. 얘 가등기 해놨어. 그럼 이 가등기도 권리이기 때문에 제3자한테 처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처분이 됩니다. 처분이 되니까 이 처분을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나 가압류 등이 되지만 안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이 가등기에게 본등기 하는 건 이건 처분 자체가 아니야. 처분하면 권리가 없어져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는 처분이 아니므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는 못한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억처럼 가등기 상의 권리, 이 B가 가등기 제3자에 처분하는 거 이건 되기 때문에 이 처분을 제한하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분 건물 구주상 공용 부분 등기 능력이 없다 했고 그 다음 디귿번 계속 나온 거죠. 지분만 본등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지금 항상 지분만 전원명 이거 꼭 기억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전원명의로 해야 되고 상속 등기도 전원명의로 해야 되고 지금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이건 지분만 요걸 지금 얘기해 지분만 본등기 된다는 것이고 유치권이나 점유권이나 분묘유지권 특수지역권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지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담보 설정이나 이전될 수 있다 했지 지분에 대한 저당부 설정은 됩니다. 구분건물 표시에 관한 사항 아까 규약상 공용 부분처럼 독립된 등기가 된다겠죠. 그래서 등기 능력이 있는 거 기억과 디귿, 미음과 비읍 이 네 가지가 되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된 거예요. 그 다음 25번 등기와 관련 설명 옳은 거 무효나 취소 해제라는 물권의 복귀는 등기 없이 아까 여기 민법 187조 여기 무효 취소 해제라는 물권의 복귀 등기 없이 그 다음 자 2번처럼 권리소멸 약정 등기 없이도 제3자 대항할 수 있다 있고 상속 포괄 중 특정 중 등기하여 물권 변경 효력이 생긴다. 자, 아니, 2번 잘못 얘기했죠? 이 공유를 불분할 특약, 권리소멸 약정은 다 특약사항은 어떻게 된다 했지? 등기하여야 대항력이 생긴다 했지. 등기하여야 대항력. 그 다음 3번처럼 상속이나 포괄 유증은 등기 없이지만 아까 특정 유증은 뭐라고 했어요? 등기하여야. 여기 특정 유증은 등기하여야 물권 변경이 생긴다 했죠? 그 다음에 이행 판결은 등기하여야 되죠. 다만 단독 신청한다 했죠. 그 다음에 관습법에서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물권 변동 등기 없이 생기지 관습법 즉 이건 기타 법률 규정 민법 187조에 따른 물권 변동 여기 관습법 여기 187조 여기에 기타 법률 규정 요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성문법 이렇게 성문법뿐만 아니라 관습법도 포함되고 또 여기 뭐도 포함된다? 판례가 인정해 준 것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이게 등기 없이. 그래서 이거 무효 취소 해제라는 복귀나 또 건물 신축이나 이런 거 전부 다 판례가 당연히 그런 거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길 때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데 이때 법률은 성문법, 관습법, 판례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 개념이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25번 문제는 옳은 것은 1번만 옳은 겁니다. 그 다음 26번 문제 보세요.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걸 모두 몇 개냐? 여기 등기 없이 요거. 자, 상속이나 포괄 중 등기 없이. 신축이나 건물 신축, 공유순 매립 등기 없이.
그다음 디귿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의 승소 판결 받았다. 이게 뭐야? 이행 판결, 이행 판결. 이행 판결은 어떻게? 등기하여야. 법정 지상권 법정. 이 법정이라는 것은 법률 규정이라는 말 줄인 거야.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따른 거니까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겁니다. 부동산 시효 취득은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법률 규정이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하여야. 조문 자체가 예외라고 했어요. 그다음 부동산 멸실에 관한 소유권 물권 소멸. 부동산이 멸실되면 등기 없이 기타 법률 규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나 사행위 취소 판결, 이 판결 뭐라고 한다?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이므로 뭐라고? 등기 없이. 그다음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물권 변동. 소유권 포기는 뭐다?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뭐다?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뭐다? 민법 186조입니다. 그렇죠? 소유권 포기 법률 행위로 난 물권 변동이므로 등기 없이 등기하여야 되는 거 여기. 법률 행위니까 여기 법률 행위 위에 등기하여야. 즉 포기하면 부동산이 경우 국가 앞으로, 공유물 같으면 나머지 공유자 앞으로 이전 등기해야만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6번처럼 등기 없이 생기는 것은 모두 몇 개냐? 기역과 니은, 리을과 비읍, 시옷 해서 이렇게 총 5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 이거 거꾸로 생각해서 답은 4번입니다. 등기 없이. 수정하라 했죠? 네. 저도 답을 거꾸로 생각해서 답을 잘못 썼다가 제가 고쳐준 거예요. 제가 옛날에 문제 답 체크하다 보면 엉뚱하게 자 등기 없이라고 했는데 등기해야 되는 거꾸로 생각해서 답을 체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그런 실수 많이 할 거예요. 자꾸 연습해야 실수가 줄어듭니다. 연습해야. 모의고사 자주 풀어봐야 돼. 이제 앞으로는 이제 8월, 9월, 10월 이때는 문제는 가급적이면 시험 보는 게 있으면 가급적이면 다 풀어보고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정답은 4번 고치라고 했던 것이고 5개. 그 다음 27번.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 중 틀린 걸 찾아라. 첫째, 가등기는 본등기할 수 있는 모든 권리에 대해서 허용된다. 즉 본등기가 되면 다 가등기가 됩니다. 두 번째, 법률행위 무효취소 해제의 경우에 말소등기를 할 수도 있고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아까 이게 판례가 인정한 거. 원래는 무효취소 해제면 말소를 해야 되는데 자 판례가 뭐라고? 진정명의 회복.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도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다? 여기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면 기타 법률 규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는 진정명의 회복. 이게 바로 지금 방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 부동산을 시효 취득한 자나 토지를 수용한 자는 자 시효 취득 토지 수용 그 권리를 원취득하는 경우 실무에선 이전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미 등기된 부동산이라면 이전 등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 다시 보존 등기하면 중복 등기가 된다겠죠. 그다음 5번 이행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 없이 물권 변동. 아까 이행 판결은 등기하여야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되는 건 무슨 판결? 형성 판결만 그렇다고 얘기했죠. 자 여기까지 해서 등기상 문제를 정리했는데 이 등기상은 나올 수 있는 게 굉장히 항목이 많아요. 그 중에서 이렇게 권리 변동 중에서 이런 것 그 다음에 아까 이런 가등기상의 권리를 처분을 금지하는 가압류등기나 처분금지 가처분은 되지만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을 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부동산 일부는 용익권 임차권 되지만 지분 이건 용익권 설정할 수 없고 부동산 일부는 이전 설정이 안 되지만 지분은 자유롭게 이전 설정 저당권 설정이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여기 안 되는 것들 문제를 전부 다 등기할 수 없는 거, 있는 거 물어볼 때 다 이거 나오는단 말이에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런 원리야, 이런 원리. 원리를 판단하고 문제를 보면 다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그냥 원리만 이해만 하면 돼요. 아, 이런 경우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지금 뭘 물어보는 거냐? 이걸 논점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좀 쉬었다가 등기 효력과 등기 유효요건 문제를 정리하고 이제 풀어보겠습니다.